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법관 탄핵 소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실무 준비 검토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립에 위반된 일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반대 분위기가 강해서 실제 처리될지는 미지수이죠.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현직 판사들이 탄핵 소추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사실상 국회 탄핵 소추를 촉구한 걸로 여겨지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사법농단이 위헌성이 있다. 그 정도 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법관 내부의 어떤 의견으로 지금 제출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제가 발의했던 그 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이례적으로 국회에다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사법농단 해결에 대해서 오히려 대법원이나 고위법관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일종의 제동을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탄핵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무언의 그런 촉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105명이 투표 참여해서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이거든요. 네. 이 숫자는 어떻게 보세요? 한 표 차이였다고 하는데. 한 표 차이였다는 건 뭐 기권이나 이런 부분을 넣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는 표가 무려 3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측대로라면 아예 안 나오거나 아주 극히 적은 표가 나왔어야 됐는데 53표나 나왔다. 여기에 오히려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탄핵 불가 입장을 보인 판사들은 법관 대표회의의 대표성을 의심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법관 대표회의가 위에서 대표자를 소위 말하는 낙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각각 법원에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투표로 대표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기 어렵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데 네. 탄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순서상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법적인 부분을 이유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위헌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 즉 위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그것으로 포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부분도 따져야 한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역사에 제대로 된 평가를 담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탄핵을 언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와 궤를 같이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꼭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탄핵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 수사 중이거나 혹은 재판 도중에도 얼마든지 탄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탄핵이라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그러면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관 탄핵은 좀 요건이 법안 통과보다는 좀 쉽습니다. 먼저 제적의원의 3분의 1, 즉 100명이 결의하면은 발의가 되고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만 가지고도 발의는 되네요. 발의는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 즉 151명이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좀 진보적 성향의 무소속,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에 속해 있지만 민주평화당과 같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세 분.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과반의 의석은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제외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좀 동참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의석수도 안정되게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발의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실무적인 검토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야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권분립 위배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위배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개개인 의원 중에는 혹시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찬성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어제 오늘 제가 마주치질 못해가지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탄핵 대상은 몇 명 정도 될까요? 탄핵 대상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좀 돼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1인이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를 탄핵 대상의 행위로 삼을 것인가만 논하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누구를 할 것인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검토부터 이제 먼저 좀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시민단체에서 지목하고 있는 그 법관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적인 활동을 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라서 저희들 당연히 그분들 포함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예, 좀 더 그건 지켜봐야겠네요. 네네네. 예. 다른 야당하고도 논의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선인지 좀 가닥이 잡히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미 동의 의사를 밝혔거나 또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야당들은 접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다수가 탄핵 대상에 올라가게 되면 네. 투표는 한 명 한 명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뭐 좀 정리된 내용이 좀 필요한데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한 명인데 소추 사유는 여러 개여서 소추 사유별로 표결을 해야 되느냐. 그 논점은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괄 투표로 가능하다까지는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당시 네.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고 맞습니다.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이 또 그 역할을 한다면 여상규 의원이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지금 특별재판부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셨더라고요. 네. 잘 될까요 그러면?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의결했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임무를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에게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탄핵 사건은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직권조사라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보통 소송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이제 좀 따라가는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뭐 기본적으로 탄핵도 그렇게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탄핵소추위원회 역할이 그렇게 일반 소송에서의 당사자만큼 큰 건 아닌 거죠. 어쨌든 현직 판사들이 지금 어려운 판단을 했는데 네. 그럼 국회가 빨리 응답을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언제쯤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뭐 정확히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무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야당들과 조율하는 작업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예산이라든지 기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다른 사유들과의 조율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는 지금 당장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서 고영한 전 대법관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돼요. 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범으로 보는 겁니까? 네, 지금 소환되고 있는 경우, 즉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공범으로 보고 소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불가해서 당내 의견 수렴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야당의 네.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인터뷰 할 때도 항상 밝혔지만 국정조사 자체가 안 된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예.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고 다만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상태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안 하든지 이런 좀 입장입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강원랜드 세습 그 비리랑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니 저는 사실 이왕 할 거면 그 부분을 같이 좀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예. 특히 얼마 전에 그 강원랜드 전 사장이 검찰 조사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법정에서 했어요. 예, 증언. 예, 증언을 하면서 직접 권성동 의원이 자기에게 청탁을 했다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검찰 조사 때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재판정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번 할 거면 같이 포함해서 국정조사하면 좋겠다는 생각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